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제주도와 의회, 경제계가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를 출범해 각 산업 분야에서 피해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동문시장 수산물 가게들이 한산합니다. 설 직후부터 시장을 찾는 발길이 조금씩 줄더니 최근 일주일 사이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일 정도. 코로나19 확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한 데다 도민들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관광 온 손님들이 다 이 시장을 걸쳐서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안 오세요. 20분의 1로나 줄였나? 제주 지역 경제 전반이 한파를 맞으면서 제주도와 의회, 경제계가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기관과 단체, 산업계와 학계 등 관광과 건설, 1차 산업 등 6개 분야의 130여 명이 참여해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과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지 요금을 낮추거나 관광객 유치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협의체는 일단 제한적인 내국인 관광 유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단체 관광은 아직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관광객의 철저한 방역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관광객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위기감 속에 범도민 협의체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3천억 원을 신규 융자하고 2,700억 원은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3개월 동안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수시로 받고 제주 웰컴센터에 지원센터를 마련해 추천서 발급과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중등교사의 신규 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중등교사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2번씩이나 합격자 명단을 바꾸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 체육과목 중등교사 최종 합격자 8명의 명단을 공고한 것은 지난 7일. 하지만 발표 당일 한 응시자는 실기평가 점수가 너무 낮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1차 시험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안 됐고 이제 2차 시험에는 실기에는 진짜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 모든 분들도 최고다 최고의 점수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8등이라도 턱걸이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실무자 실수로 실기평가 5항목 점수가 모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교육청은 최초 발표 7시간 만에 합격자 1명의 명단을 변경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체육과목 성적 처리를 자체 감사한 결과 체육과목 합격자는 6일 만에 또 변경됐습니다. 실무자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에 실기평가 5개 항목의 합산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4개 항목의 합산 점수만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는 4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과목으로 늘어나면서 시트를 하나 삽입을 한 거죠. 전에 4과목의 그 합계 산식을 그대로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 추가된 과목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결국 체육 과목 합격자는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체육 과목 응시생들은 교육청 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기평가 점수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최종 합격자가 2번씩이나 변경되면서 제주도 교육청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기념 사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내외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제주 4.3 특별법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의 총선 후보들이 공동 명의로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 가운데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함께 실시한 2차 총선 여론조사에서 1%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후보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부상일 후보를 김찬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부상일입니다. 공직 생활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에 조언을 하거나 또는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 정치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실제 사회를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첫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도청의 이전은 사실은 지금 행정시로 되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권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걸 입법적으로 보완시키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부지가 이전한과 동시에 제주시 도심권만이 아니라 지금의 시내 권 지역을 경제와 교육, 그리고 보육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끈기는 제가 38에 시작을 했습니다. 출마한 게. 지금 50이 되었습니다. 12년이 되었죠. 여전히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처음에 제가 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좀 행동하는 지성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끈기가 없으면 준비도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의 경쟁력은 계속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쉬지 않고 준비했다는 것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차 산업의 특수성을 둔 회생 절차를 비롯한 정말 부채 때문에 신음하시는 분들의 부채를 일부 탕감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러한 이제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이 정책이 이제 진행이 많이 되어 왔는데 그때마다 결국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1호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뛰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모집합니다. 대상은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홍동, 그리고 대천 중문 예래동 선거구 등 3개의 선거구로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면접과 서류 심사 등을 거쳐 경선이나 단수 추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도심 주차난이 워낙 심한 데다 이웃 간 분쟁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어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빽빽히 세워져 있는 차들을 피해 자동차가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인도도 따로 없다 보니 보행자는 주차 차량의 바싹부터 위험천만하게 지나갑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면도로는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같은 이면도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거주자에게 임대해주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추진됩니다. 제도 도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최대 7만 면.
제주도는 노상주차장 임대 허용 근거를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6월경에는 이 작업이 이제 도의회를 거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행정시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지만 주민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 지역의 경우 이면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공영 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로 쓰거나 비용을 들여 차고지를 조성한 주민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2009년 4개 지역에 시범 도입했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이웃 간 분쟁만 키워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차 정책 중에 가장 마지막 방편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들을 전반적으로 유료화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사전에 거친 다음에 해야. 제주도는 상반기 중에 도민공청회를 진행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의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300일이 넘었다며 원희룡 지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들 센터의 민간 위탁 중지와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는 36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직접 고용 선언문을 발표하고 원 지사가 공약했던 노동정책관 도입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에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수사상황실은 오는 4월 29일까지 77일 동안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수사 전담반이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특히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선거폭력과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합니다. 오늘 오후 7시쯤 제주시 이도이동 3층짜리 자동차 공업사 건물 2층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길이 거세 소방대원들이 현장 진입이 어려운 데다 공업사 내부에 자동차 부품 등을 태우며 유독 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 양돈농협은 소비 부진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돼 양돈농가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수출 육가공 공장 매장에서 삼겹살과 목살 1kg당 9,900원에 34%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된 돼지 경락가는 1kg당 3,442원으로 지난해보다 20% 하락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향응과 함께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적발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60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현금을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했지만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62살 이모 씨 등 2명은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봉기 판사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6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발표대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 원 가운데 절반을 요구해 가로채고 연구 재료비를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내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등봉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방건설 컨소시엄이 공모 지침에는 없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리모델링 계획을 집어넣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간부로 있다며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